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옆에 최자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헌법재판소의 문제, 또 대법원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사법제도가 엉망이 됐고 사법 자체가 우리가 엉망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소송도 10배 이상 많아진 이런 요인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 모든 것의 문제는 사실은 저도 이 2010년, 14년 정도, 15년도 국회 출입기자를 하면서 제가 왜 국회에서 입법 활동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 모든 사회 구조가 대통령 삼총사회 이런 얘기가 있죠. 모든 것은 하나로 통하는데 그 하나가 우리 사회는 정권입니다. 정권으로 통하기 때문에 전능한 왕 같은 대통령이 탄생할 수가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1905년도 을사늑약 이후로 이완용에 의해서 우리나라 근대법이 들어올 때서부터 우리는 기본적으로 계대인 취급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법은 식민지 통치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에서 시작된 문제이고 1987년도 민주화법이라든지 2007년도 개정 형사소송법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진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구조가 언론이든 사법이든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회가 그 쿠데타를 육사의 하나회가 쿠데타는 시킬 수 없지만 그 하나의 축인 박정희나 전두환 때 군사 시절부터 하나의 축인 서울법대 이 서울법대의 카르텔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모든 부패의 원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생각이 됐냐면 제가 23년 동안 사법투쟁을 하면서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지금 현재 많은 문제를 그 왕 같은 왕의 권력에서 나오는 사법의 판단, 지금 최자영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헌법재판소나 대검찰청이나 또는 그 대법원이나 이 모든 구조를 저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고르디아스의 그 매듭 있지 않습니까? 기원전 4세기 경에 이 고르디아스의 헌법, 고르디아스의 매듭을 풀 수 있는 이 문제, 또 영국의 아서왕의 그 엑스칼리버, 정의의 엑스칼리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뽑는 사람이 왕이 되는 이런 문제가 우리 인류의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그 누구도 풀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풀고서 한 사람은 대왕이 됐고 한 사람은 왕이 됐고 또 그 후로 또 그 전이죠. 이제 다윗 왕이라는 왕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고요. 또 잠언서가 다윗의 그 글입니다. 이럴 정도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 다윗이 물리친 골리앗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상대할 수 없는 거대한 상대를 무찔렀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훌륭한 그 능력으로 훌륭한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왜 이 세 가지 얘기를 저의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영웅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 저는 사실은 23년 동안 재판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재판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창피했습니다. 사실은 많이 창피했습니다.
뭐 저의 재산, 많은 재산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재판하는 게 무슨 뭐 대수야? 재판하는 게 무슨 자랑이야? 결국은 부모님도 이러시더라고. 넌 결과적으로 대법원도 지고 헌법재판소도 졌지만 결국은 너는 이겼다고 하지만 결국은 돈을 못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돈을 못 받았으니까 너는 이긴 게 아니다. 이게 이런 얘기는 뭐 저기 그 시민사회에 나와서 또 훌륭하게 시민사회 활동하시는 그런 모 대표, 김모 대표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제가 사고 피해자인가요? 저는요, 제가요, 위증죄, 배임죄 두 형사 사건과 대금 반환 사건, 민사 사건에서 대법원도 지고 헌법재판소도 지고 대검찰청을 다 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검사가 다시 수사하겠습니까? 자기 선배 검찰총장까지 기라성 같은 배임죄, 위증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수사할 검사가 있을까요? 자, 또 그러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이 대법관, 대법원장까지 고등법원, 기라성 같은 판사들이 저의 사건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후배 판사가 자신 있게 뒤집는 판결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국회 출입기자 하면서 제가 입법조사처 가서 많은 사실을 다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고도 명확한 사실은 그 나라의 최고법, 독일의 애든 미국의 애든 확정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결정이 뒤집어진 사례는 전 세계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르디아스의 매듭이나 아서왕이 정의 엑스칼리버를 뽑은 그거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것에 못합니까? 저는 제가 분명하게 제가 이 고생의 길로 전 자천에서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까 모든 권력이 옆에 최장현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대통령과 사법부 이것에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향하고 있는 정말 이 난공불락의 무소불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동안. 물론 일부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새로운 증거 없이 변호사가 그것도 다 져놓은 것을 뒤집을 수 있었다. 이거는 말이 안 돼. 제가 주장한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믿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조선일보를 폐간하는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있고, 또 대통령을 바꾸는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있고, 서울법대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있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분적인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정말로 풀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의 이 대법원의 판결이 무너졌고 헌법재판소가 대검찰청이 변호사회도 전 무너졌다고 봅니다. 제가 그 많은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다 졌어요. 똑같은 증거 가지고 제가 돈이 다 떨어졌으므로 똑같은 증거 가지고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나홀로 소송으로 도전을 했는데 이모 검사라는 연대법대 나온 이 15검사가 이 문제를 수사해버렸던 겁니다. 옆에 있는 최자영 교수님도 이 변호사를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누가 수사하고 누가 판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명백하게 국민은 입증한 것입니다. 이 결과가 안 그렇습니까? 대법원의 판결을 수사했더니 무혐의 기각 났던 것들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이 확정이 됐네?
1심, 2심 고등법원까지 확정이 된 얘기를 저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알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생활이 넉넉해서 이런 대회를, 이런 기자회견을 또는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저의 문제이자 우리 국민 결의와 민족 모두의 문제입니다.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몇십억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억울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23년 동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투쟁을 할 것인데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왜 하느냐? 진정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즉 우리 국민들이 86 항쟁에 의해서 86 민주화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직선제 하나 얻어냈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촛불혁명에 의해서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냈습니다. 다 누가 한 것입니까? 국민이 한 것입니다. 근데 이 국민이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 대접을 받으려면 저와 같이 아주 평범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알려졌을 때, 더군다나 서울 법대의 이 마지막 이곳이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정권의 인큐리베이터도 아니고 여기에서 만들어내는, 누구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김앤장을 비롯해서 광장이나 태평양이나 이 모든 곳에서 언론에서도 만들어냅니다만은 언론보다 더 힘이 센 게 김앤장이나 이런 애들입니다. 누가 다 조정을 하고 있을까요? 이 누가 조정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아까 최장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한 사람, 윤석열이 한 사람을 제거한다고 해서 내려보낸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어느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회의 기본적인 문제는 국민이 주인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에게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촛불혁명을 했어도 엉뚱한 대통령 만들어내서 엉뚱한 기득권에서 대통령 되고 맙니다. 또 86 민주화 항쟁 해가지고 우리는 또 직선제를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에 대한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결국은 기득권입니다.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우리가 시급한 문제는 70년대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박정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유신헌법에 모든 국민 참정권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고요. 그 이전에 우리나라 근대법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완용에 의해서 근대법이 들어오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이 국민을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 광복이 되었어도 이들은 사과 한 번 국민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또 그 긴급조치 판사들, 얼마나 많은 불명예스러운 판사로서의 이름을 걸 수 있는 이런 정말 불명예스러운 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민주화가 됐어도 이들은 광복이 되었어도 사과 한 번 없었고, 민주화가 되었어도 사과 한 번 없는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의 건판사입니다. 이 모든 오만, 이 모든 것의 그거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서울법대라는 이런 특정 대학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3년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에도 전서부터 이 특정 대학의 이 검찰사법 카르텔을 깨야지 우리 국민이 된다. 더군다나 그걸 염려했고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결국 서울법대 출신 검사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이러한 국민 시대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는,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돌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에게서 희망도 찾고, 국민에게서 그 바라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에게서 이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의 시발 이것을 찾아내야지 됩니다. 국민 속에서 지혜를 만들어내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지금 23년 동안 이 재판하며 사법투쟁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 이 헌법 103조 양심에 의해서 판결하는, 그러니까 판사는 어떤 처벌도 안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법 68조 3항도 문제입니다. 많은 판사가 마지막 국민의 기본권의 마지막 보루인 양심에 의해서 판단하는데 돈을 받고 판단을 하던 정관 범죄를 저질렀건 서로 검사는 검사를 수사를 못하게 하고 판사가 잘못한 것을 영장 청구하면 금융기록 영장 발부 안 하지 않습니까? 검사는 검사대로 카르텔이 있고 판사는 판사대로 카르텔이 있으니 우리는 이 국민으로서는 암만 얘기해봐 됩니까?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헌법재판소 대검찰청의 결정을 뒤집었고 대법원 판결 제가 23년 동안 대법원 판결이 4개를 받았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 하나, 고등법원 확정 판결 2개를 받았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3개가 더 있습니다. 이 10꼭지의 싸움에서 이 한 꼭지 고등법원 확정 판결로서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이 잘못된 것을 확정지은 이 판결이야말로 진정 국민의 승리이고 국민이 이런 문제를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서 저변화가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카르텔도 깰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에서 조선일보도 폐간해야 되는 언론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 한겨레 신문 발전연대에서 오신 임 대표님도 계시지만 저도 운영위원으로서 한 10여 년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언론에서의 문제 또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눈에 안 보이지만 정말 하나로 통하고 있는 정말 하나로 통하지 않습니까? 정권 어느 사람을 세우고 안 세우고의 문제까지 이들은 좌지우지합니다. 좌지우지 안 되니까 김대중이가 믿고 노무현이가 믿고 문재인이가 미운 겁니다. 이것을 기본적인 것입니다. 내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의 기본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보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보수는 제가 특검 페이지 여러 100여 명이 넘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박수를 받았습니다만 뭐냐? 진실한 사회가 되려면 진실한 사회가 돼야지 됩니다. 근데 진실한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실을 진실이라고 얘기 못하는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허준이 홍길동이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사회는 저와 같이 저는 억울한 대법원 판결 4개가 잘못되고 고등법원 판결 헌법재판소의 결정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서 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 믿습니까? 그들을 믿습니까? 대법원이 4개나 판결을 했는데 헌법재판소 대검찰청이 결정을 했는데 일개 시민인 보잘것없는 하나의 시민단체 대표인 사법독립군 강남구를 믿겠습니까? 강남구를 믿어야지 될 만한 힘이 저에게 있을 때 이 거대한 권력 대란으로 바위를 깨는 기적이 우리 사회에 파고들어서 우리 사회에 정말 진정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진정한 보수의 사회가 되고 진정한 진보의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진보도 사랑하고 보수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의 모든 기본의 정점에는 진실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위한 우리 사회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저는 진보도 사랑하고 보수도 사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그 이 사법 콘서트 또는 이 검찰 사법 개혁의 정치 개혁을 보태서 또 이 대법원의 판결, 헌법재판소의 결정, 대검찰청의 결정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우리 사회에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과를 받는 그날까지 2012년도 KBS 수정 60분에서 방송이 나갔다면 저는 벌써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방송마저도 못 나가게 한 조국 교수가 얘기했던 벚꽃의 산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4건 저의 사건을 방송을 못 나가게 하고 짜투리 방송 4개 검찰 수사 피해자 나는 억울하다 편에서 벚꽃의 산책에서 문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것의 주인공이 사법독립군 강남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2주간이나 녹화했던 것을 못 나가게 하고 2일간의 짜집기 편성해서 내보낸 것이 유엔에서 주는 엠네스티 기자상을 받았고 또 올해의 기자상까지 받은 그 사건의 본 주인공이 접니다. 하여튼 이 사건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그 관심 가져주시고요. 계란으로 밝힌 우리 국민의 저력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밀고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항상 정치도 그렇고 국민의 기대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데 특히 사법부의 영역에 있어서 그런 억울한 일들이 없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보완되고 바뀌어야 될 건데 그것이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발제하신 분들 덕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와서 일단 한번 사진 한번 찍고요. 예. 송 대표님. 질문을 그럴까요? 됐습니다. 네네. 그럼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은 질의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키고 있네요. 마이크 이거 손 안 되나 드릴까요? 여기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되네요. 네. 네, 되네요. 이 강남구 대표님, 저도 사법 피해자입니다. 이 경찰 여기 이 책자에 지금 잠깐 봤는데 이 경찰 권력, 검찰 권력, 이 사법부 판사들의 횡포죠. 이게 검사 동일체 원칙을 쓰는 게 아니고 이 경찰, 검찰, 판사 동일체 원칙을 쓰고 있어요. 한번 경찰에서 한번 결정이 돼서 올라가면요, 검사도 그냥 같이 다, 판사도 같이. 그게 허위 공문서라고 하더라도 같이 가요. 이거 깨부셔야 되는데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거 어떤 방법으로 깨부실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의논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실질적인 거거든요. 나중에 검사가 의자라고 결정을 하고 기소를 했는데 나중에 이걸 무죄를 받고 다시 상대방을 누구보다 고소를 했더니 책상이라고 해갖고 불기소 처분을 해요. 이게 검찰 권력이거든요.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현실적인 게 제가 그걸 지금 8년째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어떻게 깨부셔야 되는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말만 그냥 여기 내용만 읽히고.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저희가 깬 것도 뭡니까? 결국은 제도가 깬 게 아닙니다. 그죠? 운 좋은 정말 정의로운 검사 한 명이 만났기 때문에 저는 계란으로 밝게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서 제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구조적으로 만약에 그 주인 검사 만났으면 저는 제 사건도 역시 억울한 우리 윤 선생님하고 똑같은 그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천재이로 만세일기라고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구조, 이 모든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이의제기 해봐야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말 그 검사 사법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저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이 정도로 정말 이 지금 현재 구조 속에서는 어떤 답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요. 잠깐만요. 지금 현 대통령 윤석열 씨가 대전지검에 좌천돼서 왔었죠. 그때 내가 항고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그때 담당 검사였는데 윤석열 씨가 기각시켜 버렸어요. 그거 다 서류를 다 갖고 있어요. 꼭 가지고 계십시오. 분명히 좋은 사회, 좋은 시절을 그게 많아요. 그거를 또 지금 그 대법찰청 형사부장으로 가 있는 원신의 검사가 대법찰청 형사부장으로 가서 있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이게 인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검사 사법부의 모습에서 말이 되고 합리적인 점을 찾으려고 한다 그런다면 말이 안 되는 지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저항을 하고 있다가 보면 반드시 법과 제도가 다시 생기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도 생겼습니다만은 이거는 정말 밝혀야 될 많은 문제점들을 정말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그 해결책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더 사법 개혁이 더 필요한 것 같다는 그런 것으로 저는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네. 아까 손 드셨었죠? 반갑습니다. 뵙게 됐으는 거는 저는 사법 피해자도 아니고 저는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우리 강남구 사법 독립군 대표님을 국회 파워지식 포럼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우리 회사에 잠깐 와서 이제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여기 이 자리에 왔는데 제가 몇 차례 조언도 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승소 있으면 돈을 타서 쓰고 받아서 쓰고 그냥 노후를 편하게 살면 어떠냐. 그냥 자기 어떤 그 명예나 또 세상이 바뀌어지길 바라는 것이 말씀 그대로 계란으로 파헤치는 거거든요. 저도 억울한 일이 없었겠어요. 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두 아들들이 군대 가서 둘 다 중장애인으로 돌아왔어요. 저 기가 막힌 삶을 살면서 정말 수류탄 몇 개 까들고 가서 다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거기 있는 병사들이나 군인들이 죄인이 아니잖아요. 제 자식들의 선임들이 제 자식을 두들겨 팼고 너무 착하고 여리고 하나님만 아는 어린 정말 예의 바르고 충성된 그런 부하 직원이다 보니까 너무 여리니까 제 자식들 마음껏 두들겨 패고 초아침 새벽 4시부터 신임병사한테 욕하고 소리 지르고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50억 사기당한 거는 뒷전으로 치고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다 내려놓고 제가 제주도로 달려갔던 그 전도자의 길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제 자식들 둘 군대에서 중장애인 돼서 120일이 난치를 뛰돌아다니면서 제가 윗집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것들도 다 부질없는 일이었고 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불쌍해서 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다 이러시고 오시더라고요. 제 강남구 대표님 볼 때 딱 그 생각이 났어요. 내가 너가 불쌍해서 이 이모 연대에 그 검사님을 내가 나한테 붙여줬다. 네가 불쌍해서 내가 붙여줬다는 그 말씀 메시지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군부대에서 그때 8사단의 사단장님이 저기 했어요. 8사단 기무사령관으로 승진하셨던 그분이 누구였지? 그분이셨는데 오뚜기 부대요. 포천에 8사단에. 근데 그분이 제가 전화 통화 2번 했어요. 제 아들이 너무 많이 다쳐서 아프니까 얘기를 이분해 주세요. 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그분이 군 기무사령관까지 가서 그 자리에서 광화문에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서 내려 꺾으셨고, 또 그 다음에 군 기무사령관이셨던 그분은 제가 죽지 말라고 페이스북에다 열심히 카톡에다가 띄웠어요. 왜 죽냐고, 죽지 말라고. 본인이 알아서 돌아가셨잖아요. 왜 뭘 책임지니까? 그분이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리스 말씀하셨지만 저는 우리 강남구 대표님 참 존경스러워요. 혼자서 그렇게 죽을 똥살똥. 저도 14년 재판에서 2010년도 50억 사기당한 거 2건 승소해서 조금 돈 찾았지만 알아서 두 니은들은 또 사기꾼을 알아서 뒤를 다 저성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한 니은은 사기꾼은 지금도 싸서 열심히 지가 뭐 먹었나 조사하고 있어요. 네, 그 모든 것이 하늘에서 내린 천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항상 저가 살아온 모든 모토는 진실, 정직, 정의, 공의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들어서 제 자식들이 군대에서 중장년으로 돌아왔는데 저도 사법피해자예요. 다 소송 올리기만 하면 전부 다 기각시켰어요. 패소하고. 그럼 저는 얼마나 억울해서 죽겠습니까? 그 착하기만 하고 동네에서 소문난 예의 바르고 착하기만 한 예절 바른 아들들이 군대에서 2시간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제 아들들을 이렇게 세워주셨고, 지금은 큰아들은 조금 치유가 돼서 지금은 한 60% 정도는 치유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정신적인 그 충격과 마음의 상처들과 맞아서 아픈 것들이 많이 아파서 지가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장애인단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네 마치겠습니다. 남선영입니다. 한 분 더 받을까요? 아까 예, 반갑습니다. 김동호입니다. 저는 아파트 동대표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밀려서 있다가 몇 년간 그냥 피만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 제일 큰 문제가 이 새끼 네가 뭔데 설쳐. 그게 대한민국 진실입니다. 그 선배님 이거 아닙니다 하면 여기 개새끼 안 나고 쪼그려 있어. 그게 대한민국 진실입니다. 그 어느 형사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야 개새끼야, 너 이사 가면 되지. 저는 그분 몰라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반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인가 하고 내가 그랬어요. 야 개새끼야, 너는 뭔데 네가 내 인생을 송지 뽑냐. 그 얘기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건수가 저한테 하는데, 저는 성북구에 사는데 모든 분이 다 도와주셨어요. 근데 안 되는 게 결국은 대한민국 표예요. 표. 한 표. 제가 거기서 당하면서 살아오며 생각한 게 뭐냐면 착하게 살자. 내일이 있잖아. 그게 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바뀌어야 되는데 뭐냐면 개신죄가 있어요. 제일 큰 게 개신죄더라고요.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설쳐. 그게 답니다. 저는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혹시 또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잠깐 예. 때만 듣다 보니까 사실 지금 피해자분들이 뭐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고 대법원도 있고 헌법재판소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의 주인입니까? 우리 시민들이 주인이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가 부려야 할 모선들입니다. 모선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말을 하고 욕도 하고, 이건 내란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저런 것들은 진압돼야 됩니다. 우리가 전부 각성해서 투표로 진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대대로 저렇게 자기들은 국민을 속이면서 지금 하다못해 경찰까지도 지금 군대까지도 지금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잘못했으면 사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강남구 대표처럼 사죄를 받겠다 이 용기에 저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만은 모든 국민들이 우리가 정말 각성하고 이 머슴들의 반란, 내란 이거는 국가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분명히 진압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정치개혁과 검찰 사법개혁을 마무리하겠고요. 끝으로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같이 단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